양매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타매매 프로세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부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오픈 단톡방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의외로 단타매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타매매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물론 최근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은 스윙 트레이딩의 일정 부분 좀 할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낙폭가대 종목이든 아니면 뭐 우상향 눌림 종목이든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은 그런 스윙 트레이딩 종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단타 매매에 활용하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단타 매매에 뭐 본인의 가용 자금의 100%를 다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촬영하는 영상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는 본인의 가용 자금의 5%, 많아야 10% 정도까지만 단타 매매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당일 단타 매매 종목 선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당일 단타 매매라고 하는 건 당일에 최상위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 30위 안에 있는 종목들로 선정하시면 되고요. 그 종목들 중에 구체적으로 아래의 조건들이 맞다면 관심 종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분봉 및 일봉 차트에서 일봉 차트는 1위평, 5위평, 22평이 기본적으로 정배열에 있어야 되고요. 최근의 시장 상황에 따라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일 수는 있으나 단기 및 중기 이평선은 반드시 정배열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트가, 혹시 그 윤쌤이 생각하는 건 어떤 차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1분봉, 3분봉 차트 아니고 10분봉 차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0분봉 차트는 당일 종목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차트입니다. 그래서 당일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차트는 10분봉 차트이고요. 당연히 1분봉, 3분봉 차트가 중요하죠. 왜죠? 1분봉, 3분봉 차트는 그 종목의 타점을 잡는 데 활용하는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타점을 잡기 이전에 관심 종목으로 선정될 때 필요한 그 차트가 바로 10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분봉 차트는 최소한 1위평, 5위평, 22평 중에서도 5위평, 22평은 반드시 정배열에 있어야 되며, 그리고 당일 단타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종목은 30위 안에 있는 종목이든 뭐 기타 어떤 종목이든 한두 개 종목을 선정해서 집중으로 관찰하고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종목 저 종목 막 쫓아다니는 그런 추격 매수하는 그런 과정은 절대로 밟으시면 안 됩니다. 관심 종목이 선정이 되었다면 이제 타점을 잡는 연습인데, 이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하기 전에 제가 그 단타 매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하고요. 차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매매에 대한 오해라는 부분인데, 내가 차트를 보는 순간 타점이 온다, 와 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지금 현재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래대금상의 거래량상의 종목들은 오늘 거래대금이 폭등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분봉, 3분봉이 불꽃놀이를 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 혹해가지고 추격 매수라고 하죠. 우리가 추격 매수해서 고점에서 물려서 스캘핑 하겠다고 고점에 들어가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넘어가고, 데이 트레이딩에서 해결이 안 돼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종목에 대한 사전 분석 없이 그저 그냥 막 불꽃놀이처럼 솟아오르는 종목 보고 따라갈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된 내용들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추가로 첨언하진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일 그리고 매시간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단타 매매라고 하면 우리가 단타 매매 신 같은 존재죠. 마하세븐님이나 또 최근에 계속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창원개미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단타 매매, 스캘핑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막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뭐 몇십 번씩 매매했다 뭐 이런 영상 보시면서 야, 단타 매매는 당연히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 일단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드리고요. 네, 고수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거래한다는데 나는 왜 단타 매매하는데 매매가 안 되지? 어떨 땐 뭐 매매가 없는 날도 있는데. 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이는 단타 매매의 겉모습만 본 경우입니다. 단타 매매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타점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매매입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자, 종목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프로세스 중에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종목 선정을 한다. 종목 선정할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 3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1봉과 10분봉의 위치가 맞는 종목을 선정해서 그 중에 한두 종목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나의 타점을 노린다. 근데 그 한두 종목이 타점이 안 오면 그날 매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매가 없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목 하나하나에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노력과 습관을 축적해야 진정한 단타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없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과 이유가 정확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네, 제가 차트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단타 매매를 하면 매일 매순간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전제, 이 부분을 과감히 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타 매매는 누구나 익히고 숙달하면 쉽게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익히고 숙달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네, 될 때까지 연습하시라고 네,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차트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단타 매매를 위한 관심 종목을 선정할 때 첫 번째는 뭐다? 당일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 3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1봉과 10분봉이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을 갖추었다면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 단타 매매를 위해서 여러 종목을 선정하지 말고 그 중에 한두 종목을 집중으로 선정해서 그 종목의 흐름 변화를 분석해서 나의 타점을 선정하고 그 타점이 왔을 때 매매한다. 이런 전제 조건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차트로 준비한 종목들 중엔 단타 매매로 실패하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이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내가 관심 종목으로 선정했을 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라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라고. 당연히 이런 종목들 그 차트상으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캠시스라고 하는 종목 10분봉 1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캠시스 1봉 차트 정말 위치 좋죠. 네. 이 종목은 전일 종가 매수로 진입했으면 아주 좋은 결과를 냈을 그런 차트입니다. 네, 차트상으로 위치 아주 좋고요. 일봉상 차트상으로 선정 조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10분봉을 한번 볼까요? 네. 10분봉에서도 갭으로 띄우고 이평선이 당연히 5이평과 22평이 정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게 기본 조건이라 그랬고, 그리고 1이평, 5이평, 22평이 정배열이니까 당연히 이 종목을 발견하는 순간 어느 지점에서든 관심 종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추가 상승을 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최소한 이 저점에 내려왔다가 돌파되는 부분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종목에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이 선정이 돼서 3분봉 차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타점을 잡기 위해서. 자, 여기 보이시죠? 시가에 이렇게 갭으로 띄워서 이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단타 매매를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아주 고수의 영역이니까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후에 이런 시가에 거래량 거래대금 들어온 걸 보고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내 기준으로 일정한 흐름, 예를 들면 이렇게 흘러갔을 때 적어도 단타 매매가 들어오려면 이런 대량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봉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봉에 의해서 추격으로 쫓아 들어오고 여기서 조정받고 한 번 더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이런 봉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단타의 그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후에 캠시스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흐름이 전혀 없이 거래량이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캠시스는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장 초반의 흐름을 보고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캠시스라는 종목을 선정했고요. 그런 경우의 종목, 이런 경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분봉을 한번 볼게요. 현대해보다임.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위치 좋고요. 10분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장 초반에 급등했고 거래량 거래대금 들어왔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여기까지죠. 특히 이 부분까지, 조정되는 부분까지 충분히 이 종목은 10분봉상으로 내 관심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네, 갖췄고 이제 이런 조건을 갖췄으니까 종목 선정했으니까 3분봉으로 들어가서 타점을 잡기 위해서 3분봉으로 들어가겠죠. 자, 3분봉으로 들어와서 타점을 잡으려고 보니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는 선정이 됐어요. 관심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면 적어도 여기를 돌파를 하는 돌파의 매매가 나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면 조정 후 거래량이 들어오는 예를 들면 뭐 컵앤홀더형, 뭐 밥그릇형이라고 이런 패턴의 차트가 나왔다면 뭐 여기서든 매매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내가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지만 이후 내가 원하는 타점, 돌파, 추가, 거래량 급등, 최소한 최고 장대 거래량의 70% 이상은 들어오는 거래량이 나오는 지점, 이 지점이 장중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장 초반에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기회를 주지 않은 것뿐이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타 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 중에서 단타 매매는 매일 매순간 수시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환상을 먼저 그래야 단타 매매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내 타점을 기다리는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이 차트를 준비했고요.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이화전기도 마찬가지. 이화전기는 아예 장 초반에 10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10분봉 차트를 보면 장 초반에 아예 급등하고 이내 그냥 이렇게 차트가 변했죠. 10분봉 차트를 한번 보면 아예 그냥 장 초반에 한번 끌어올리고는 내내 그냥 거래량 거래대금 없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네, 이런 경우, 이런 차트에 본인의 판단이 잘못되면 지금 여기 이후에 타점을 안 줬거든요. 3분봉 차트라도 한번 볼까요? 3분봉 차트로 당연히 타점이 안 나왔겠죠. 네, 여기 3분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네, 타점 안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줄여서 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을 보고 사실 종목 선정에서도 이 부분은 종목 선정이 됐다면 좀 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역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평선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종목 선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종목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로 거래대금이 어디 크게 들어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화전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랩지노미스 마찬가지입니다. 랩지노미스도 일봉 차트는 당연히 좋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 좋고요. 10분봉 차트도 장 초반에 10분봉 차트 이 부분에서 매매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되고요. 이후에 여기서도 한번 기회는 주긴 줬어요. 네. 하지만 돌파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라는 부분.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차트 선정을 했고요. 이후에 같은 상황이지만 이런 종목을 종목 선정으로 했을 경우에 10분봉 차트. EDGC 같은 경우는 10분봉 차트가 어떤 경우라 그랬죠? 네. 1위평, 5위평, 22평이 정배열로 되어 있고 한 번도 5위평이 자, 여기서 예를 들면 EDGC가 이렇게 흘러내렸다면 거래가 안 이루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얘는 이렇게 올라갔죠. 이 부분이 3분봉 차트에서 거래량과 함께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요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요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여기서 1차 매매 이루어졌으면 오케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요거 관찰하고 이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해서 여기서 우리가 진짜 노리는 단타 매매는 여기서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네,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준비했고요. 다음 차트 캐몬이라고 하는 차트도 마찬가지로 10분봉 차트를 보면 10분봉 차트가 기준에 딱 맞죠. 네.
정배열 5위평 22평 정배열에 있고 1위평 거래대금 올라와 있고 거래대금 폭등했다가 거래대금 줄면서 다시 거래대금 폭등해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매매를 했거나 또는 이 부분에서 캐몬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면 이 부분을 관망하고 거래대금 들어올 때 이거를 3분봉 차트를 보면 당연히 그 부분이 이해가 되죠. 네.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다면 아주 좋은 케이스고 여기서 수익은 못 냈더라도 이 부분의 흐름을 보고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서 이후 이만큼을 횡보할 동안 관망하고 거래대금 터지는 이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고 들어갔다면 충분히 이만큼의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단타 매매도 역시 기다림의 매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과정을 겪어내지 않으면 이 과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뭐 차트를 열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전제 조건이 이 종목을 내가 관심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고 내가 관심 종목 선정한 이후에 이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흘러내렸으면 그냥 매매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다행히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으니까 이 흐름에서 매매하면 되거든요. 이 흐름에서. 이 부분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차트를 준비한 겁니다. 네. 조강 ILI 한번 볼까요? 이 차트 10분봉 차트. 자, 10분봉 차트가 당일 단타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차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5위평, 22평이 무조건 정배열에 있어야 되고 1위평까지 정배열이면 너무 좋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들어온 순간이 있고 거래량이 조정받는 경우가 있고 다시 거래량이 치솟는 경우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여기가 우리가 노리는 매수 타점이다. 10분봉 차트 그대로 나왔죠. 요거를 3분봉 차트를 보면 자 3분봉 차트도 뭐 당연히 그 자세가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이거를 보고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서 이만큼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거래량 터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를 기다릴 줄 아는 단타 매매는 그래서 매 순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에 나의 타점을 기다리는 매매입니다. 그것이 수익 매매는 며칠 동안 기다려서 타점을 잡는 거고 단타 매매는 그 기간이 오늘 중이라고 하는 전제가 따르는 거죠. 그 부분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른 차트 한번 더 볼까요? 네, 시노펙스라고 하는 차트인데 이 차트도 역시 10분봉의 흐름에서 여기 보이시죠? 이 10분봉의 흐름에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면 여기 어딘가에서 3분봉의 흐름을 보고 자 여기서 다시 이거를 타점을 잡기 위해서 3분봉의 흐름으로 가서 3분봉에서 거래량의 변화를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의 변화. 이 타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여기서 관심 종목 선정하고 조정받을 때 여기서 타점을 잡고 여기서 관심 종목 선정하고 조정받을 때 이 타점을 노려서 타점 들어가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단타 매매는 나의 타점을 기다리는 매매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단타 매매의 트레이더가 되는 진정한 트레이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요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단타 매매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생각, 요 부분을 먼저 바꾸시면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차트를 보는 순간 타점이 온다? 네, 아닙니다. 매일 그리고 매시간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닙니다. 고수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거래한다는데 나는 왜 한두 번 거래하기도 힘들지? 타점이 오면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타점이 왔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선정한 타점이 왔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몇 번 거래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 거래대금 상위 30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1봉의 위치와 10분봉의 위치로 종목을 선정하면 실제 선정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핵심적으로 선정한 종목들을 또 3분봉 차트에서 타점을 분석해서 내가 선정한 타점에 왔을 때 매매한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리 단타 매매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매매가 여러 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스스로 동의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단타 매매는 누구나 쉽게 익히면 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숙달하고 여기에 전제 조건이 익히고 숙달이라고 하는 전제가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소액으로 여러 번 연습해야 된다. 소액으로 종목 선정도 여러 번 해보고, 그리고 종목 선정에 대한 타점도 잡아봐서 그 타점에 내가 진입해보고, 그 진입해서 수익도 나보고 손실도 나보고, 타점의 흐름, 그리고 호가창의 흐름, 차트의 흐름, 체결량의 흐름을 막 몸으로 이제 막 느껴야 되죠. 그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단타 트레이더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반드시 이 프로세스를 거쳐라. 단타 매매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 해당 종목이 오늘의 단타 가능 종목으로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선정이 됐다면 그 종목이 나에게 오늘 타점이 주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내야 불필요한 추격 매수, 뇌동 매매를 하지 않게 된다.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있다. 언제다? 시장이 타점을 주지 않을 때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단타 매매를 하면서 조급해지는 마음을 억누를 수 있고, 조급해지는 마음이 조금은 여유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네, 단타 매매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환상적이고, 정말 아주 매력적인 매매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익히고 숙달해서 멋진 트레이더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번 주도 멋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